주제는 한국의 재난구호 체계와 특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분입니다. 한 3분 전에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재해구호 체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 관리 체계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원화돼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재난 발생 건별로 이재민들의 아우성을 치죠. 왜냐하면 의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못 갖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런 의연금이나 구호 체계에 있어서 우리처럼 각 언론사에서 모은 또는 단체에서 모은 의원금들이 재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의원금 배분위원회로 일원화돼서 모여가지고 전달을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거기는 각 단체가 자기가 모아서 각자 주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각 단체가 의원금을 모아서 그걸로 운영비를 제하고 또 오버헤드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시민사회 단체끼리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위 50개 단체 모금 상위 50개 단체가 우리끼리라도 최소한의 간접비나 운영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도와주자 해서 모으는 유노제프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게 완전 자유시장 경제 체제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연구들을 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벤치마킹 대상이다. 자기들 꼭 이거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일본은 상당히 배워가서 많이 요즘 수정 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태동할 때 우리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굉장히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재해구호협회의 전신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각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개별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거를 나눠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언론의 그런 자정 능력을 갖춘 언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이런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좀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지금부터 거의 한 60년 전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은 돈을 쓰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도와주자 라는 의도로 만든 단체가 재해대책협의회입니다. 그 후에 90년대 와서 이제 이걸 이름을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어느 조직이든 처음에 설립될 당시, 창립될 당시의 의도와 또 선한 의도와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선한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최초의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에서 좀 많이 선진국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국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시스템을 선진국에서 우리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개회식에서 이제 저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다양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재해구호 체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정부가 일정 정도 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텍스를 낼 때는 그 텍스를 가지고 재난 피해자만 왜 도와주냐라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난 피해자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단기적으로 그 의복이나 식량이나 임시 대피소 운영할 때 쓰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안타깝게 재난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정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돈 쓰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야박하게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걸 싫어하는 아까 저도 제가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닌데 아까 나온 얘기가 기재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기재부로 인해서 많은 그 예산이나 정부 예산의 굴절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소방교부세 문제도 그렇고 이런 재해보험이라든지 또 재난보험을 자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 재난보험의 그 모든 정책에는 그 의도와 이 최초의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험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것도 기재부에서 시작하라고 했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돈 안 쓰려고 보니까 보험으로 해서 피해자들이 미리 돈 내고 그거 나중에 모았다가 그걸로 집행해라. 그래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 시범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동양 디모 보험사였는데 제 기억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두 손 들고 나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태풍 무사를 한 번 맞으니까요. 이게 간접 피해까지 15조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보험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10조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험을 들을 때도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보험금 줄 때 예외 조항이 뭐냐면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가 아니야. 근데 그 천재지변을 대상으로 보험을 해가지고 그걸 정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삐걱거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농민들 입장에서 그걸 꺼려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구호의 목적이라든지 대상, 종류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과장님 또 수석 전문가님 나오셨는데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는 기재부에 한번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단기 응급구호로만 가서 계속 하니까 재난 피해자들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날은 굉장히 멀고 긴데 이거 그 당시에 1,4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전파 반파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요즘 물가 가지고는 이거 쓰지도 못합니다. 20년도 더 됐죠 벌써. 그때 그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우리 국민들이 낸 텍스를 가지고 이런 전국재해구협회와 같이 대본위원회 예산 투여를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요즘 대한민국의 그 기후대가 변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면서 그 스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집중호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지역의 밀집 주거 지역의 경우는 비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순식간에 만 세대가 물에 잠겨버려요. 그러면 당장 100만 원 곱하기 만 명. 근데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들이 의연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잠깐 발생을 하는데 그걸 매번 다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낸 의연금은 어디까지나 이게 보충적이고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서 정부가 텍스를 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이 협회를 통해서 민에서 민을 지원하게끔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호기관의 기관들이 많은데 오늘도 아까 제 뒤편에 이렇게 정말 우리 굴지의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 사회적 가치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기업인들께서 내주시는 기업에서 내주시는 의원금 액수가 전체 95%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일반 사회복지 부문하고 너무 혼재가 돼가지고
재난 피해자들이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오는 액수가 포수연이 작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재난 피해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 협회랑 대분위원회하고 힘을 좀 모으셔서 일반 사회복지 파트의 경우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 피해자의 경우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가 잘못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 피해를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그런데 좀 더 많은 기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좀 행복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10분이라서 오늘 주제가 이제 지역 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고 제도 개선 정책 포럼이기 때문에 이 지역 회복을 위한 협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거버넌스의 3주체가 뭐냐면 국가 영역과 시장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인데 국가 영역에서의 정부, 그 다음에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우리 재해고 협회 같은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 시장 영역에서 기업, 이 3주체가 함께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업에서도 오셨고 정부에서도 오셨고 시민사회에서도 오셨고 또 피해자분들도 오셨고 그래서 이게 결국 지역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하나의 거버넌스라고 본다면 오늘 자리에서 제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좀 개선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 부문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단기 구호뿐만 아니라 장기 구호 기금을 정부 부처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예산을 대폭 협회나 대분위원회 이관해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장 영역의 기업에게는 기업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더 많이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 현재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서 포션을 조금 더 늘려서 재난 피해자 쪽으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시 그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주신 이재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 모셔놓고 가차없이 10분씩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두 번째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트너십 구축 관련해서 비영리 학회장이시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을 재직 중이신 양효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오래간만에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공익 분야, 이 재난 분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인 재난에 대한 어떤 기사나 시스템들이 이재현 교수님 직접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차원, 또 민간 차원에서 기업, 또 비영리 조직, NGO들이 협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협력을 해야 되니까 협력, 파트너십이 뭐냐, 제휴를 어떻게 하겠냐 하는 얘기 잠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실은 이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앞에 제가 형식적으로 적어놨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기업이 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정경기간 굉장히 오래전 자료인데요. 2003년 그때 자료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토론에 나가서 정경련에서 재난 문제에서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했는데 그때 정경련에서 기업들을 전체 대상으로 정식으로 정경련 그 사회공헌 그 1% 클럽에서 회장단 모임에서 논의하고 조직 구성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자. 다 논의하고 연구하고 조직도 갖춰놨는데 결국은 일관성이 없더라. 결국은 우리가 어떤 머리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이 정책을 아이디어를 우리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너십은 아시는 대로 민관 그런데 일단 그 파트너십을 조금 더 구분해 보면은 관과 관의 파트너십이 있고요. 또 민과 민의 파트너십이 있고 또 민관의 파트너십이 있고 민도 영리와 비영리의 그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구촌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러갔군요. 일본에서 대지진 해일이 났을 때 그 TV를 보고 있었을 때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걸 보고서 그 충격이 컸었는데 그러한 재난들이 계속 이제 발생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재로 인한 재난들도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는 국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국가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 또 그다음 민간에 있어서 기업이나 또 이런 사회 문제를 늘 지켜보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익 활동하는 우리 비영리 조직만도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3자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이런 민간 협력에 대한 사례를 보니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협력도 있냐면 대테러 방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테러가 발생이 되는데 이 테러를 미국의 유수한 여러분 잘 아시는 FBI나 CIA도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워낙 그러니까 민이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예 정책적으로 아예 이 테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민간 협력으로 이제 하고 있을 정도로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관 협력은 너무나 많이 얘기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에 관과 관의 협력이 잘 안 돼요. 또 민과 민의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비영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행자부 지금 옛날에 안전행정부 경영부 이쪽 행자부 쪽도 좀 자문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 쪽도 했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이게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도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비영리 조직이 법인을 만들면은 전국 단위의 법인은 반드시 전국 부처 산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또 법도 예를 들어 자원봉사 기본법은 그 주무부처가 행안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다른 이런 우리 사회의 공익 활동에 대한 특히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게 협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하여튼 이게 조금 달라요 항상. 제가 사회적 기업 쪽도 많이 좀 일을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도 법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고서 모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1기 육성위원회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정책 방향, 인증, 심사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라 했더니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법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해야 되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들기 마을기업, 뭐 농수산물, 뭐 농어촌 공동체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 그게 국제적 기준은 전부 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이제 따로 이게 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서로 알면서도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분명히 재난도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민간은 협력이 잘 되냐? 우리나라 민간 참 안 됩니다. 뭐 여기 기억에 오신 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사회공헌 활동 같이 하는지 못 봤어요. 공동모금회하고 뭐 이렇게 다른 양적집자사나 재구입회나 같이 활동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 또 저희 공동모금 사무총장 이준석 총장이 와 계신데 그냥 우리 민간은 민간대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단체들은 내가 이것을 주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력이 안 돼요. 또 미국에 가서 이런 기업사회공헌 국제 조직을 보니까 거기는 비즈니스는 서로 경쟁하지만 공익 분야는 협력하더라고요. 전자계열, 뭐 건설계열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의 대처를 하는. 저는 이 대난 분야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관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민의 협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것을 우리 기업에서 주도한 데가 정경련이었죠. 이제 아시는 대로 정경련 사회공헌팀은 없어졌어요. 네. 없고 상봉회의소가 지속하는 경영 연구를 하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기업들의 이런 기업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CSR 포럼이라는 게 좀 하나 있고, 그러니까 협력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례를 찾아봤더니 정경련이 조직을 해놓고 나서 결국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회공헌 차원을 각자 합니다. 각자 굉장히 나름대로는 잘하는데 자기의 업에 따라서 뭐 전자회사, 건설회사 업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회공헌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뭐 이마트, SK텔레콤, 또 현대건설, LG플러스, 삼성에서 했는데 이외에도 뭐 롯데홈쇼핑 사례, 현대자동차 사례도 오늘 여기서 아마 그 사례를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자 하시는 게 좋은데 각자 하더라도 이것을 정보로 서로 교환하고 좀 이렇게 묶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재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국재해구역회가 법적으로 법정단체로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좀 서로 협력을 이번 기회에 재해구역회와 같이 얘기를 하셔서 기업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영역을 가지고 좀 채널을 같이 하고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역시 재난이 나면 아까 이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장 급한 것에 있어서는 어떤 물적 이런 자원을 좀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이 필요하죠. 그런 재정을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큰 구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 쪽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난은 전국재해구역협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구역협회 이 기능이 좀 이제 좀 떨어지죠. 재난이 나고 지진이 나고 폭발이 나면 관심을 좀 갖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좀 떨어지고 또 같은 재난이라도 언론이 좀 비춰주면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좀 많이 냈다가 또 언론이 관심을 안 내면 기부금이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정적으로 이 재난 피해자들 그리고 재난은 중요한 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난에서 긴급부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된 단계로 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까지 저희가 해줘야지만 완벽한 재난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기업들과 또 NPO들과 같이 해서 좀 재해 문제만큼은 전국재해구역회가 좀 통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간협력 이루기 전에 민민협력부터 하라니까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뭔가 CSR 분야의 국제적인 철학과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예전부터 많은 활동해주고 계시는 기업 관계자분들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롯데그룹 유통사업부문의 지난주에 긴급보호 협력체계에 대해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이신 정윤상 상무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실무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실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쇼핑의 그 CSR을 맡고 있는 정윤상입니다. 대표님들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번 4월 4일에 일어난 강원도 3법 선포에 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사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양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과 기업 간의 시너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큰 그룹들은 각각의 계열사도 따로 봅니다. 각 회사에서도 똑같은 중복적인 사회 도네이션 활동들을 별도로 하고 있고 중복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유통 비율하고 롯데그룹 내에서 15개 유통회사들 한대 비즈니스 유닛을 묶었습니다. 묶으면서 비즈니스 유닛이 묶어져 있는 유통의 어떤 특색을 좀 활용해서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라고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저희들이 재해, 호구, 그 다음에 헌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성 중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족 육아에 대한 큰 4가지 카테고리를 사회적인 가치 창조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부에서는 지금 해랑부랑 보호협회랑 롯데 비유 전체적으로 인물을 하는 시작을 했었고요. 재해가 발생하면 사실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사회공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까지는 재해가 발생하면 돈 내주면 되냐, 얼마를 내면 되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재해를 애무까지 맺고 처음에 기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해자냐, 재해가 시작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재민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아쉬울 게 뭐가 있을 것이냐를 고민들을 현업감에 그 옆에 직원들과 롯데그룹의 직원들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거냐를 갖고 실제적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라는 걸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고성의 산불도 마찬가지고 지진이나 홍수가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에 대해서 가장 빨리 줄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시간, 일명 6시간 정도에 저희들이 보험 물자, 물품을 지원하게 되는 신속성을 보여줍니다. 강원도 산불이 일어났던 경과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월 4일 날 22시에 발생을 했었고요. 저 다음날 2일 5시에 저희들이 보험 물자, 그다음 생필품 전체가 다 지원이 되어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크게 놓고 보면 이 화면은 사실은 2017년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재민들이 대표소에 약간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해상부에서 운영 지침을 놓고 보면 생활편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라라는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사실 이걸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만 있어야 되느냐, 실무자들은. 아니, 서로의 프라이버시도 있을 거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사회 지원을 할 거라면 조금 더 생활을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한테도 편의시통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훨씬 더 저희보다 재해가 훨씬 더 많이 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간의 좀 수건으로 칸막이를 쳐서 가리고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저희가 미리 텐트를 한 250동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희망브리지가 같이 제작을 했고, 산불이 났을 때 이재민들이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약간 본인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사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좀 제공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280개 구성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55일간 계속적으로 지원.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인터넷에 한번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일본 네티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훨씬 더 재난에 대해서는 많이 당했고 재난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왜 SNS 그림이 다르냐, 일본하고 우리는 뭐냐, 한국이 더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례들도 좀 있어서 간만에 롯데로도 칭찬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재민에 나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화장실 가시기 불편하시고 샤워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계시는 현대자동차 쪽하고 부탁을 좀 해서 이제 이런 차량들도 좀 제작을 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키트를 만드는데 그 이재민들한테 줄이는 그 키트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나눠주는 키트도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이건 극히 소모품이고요. 매번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최소한 만들어 넣어서 제작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제가 좀 늦게 지원하긴 했지만 전체 9차례 정도 저희들이 그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키트나 여러 가지 프린트, 자원봉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잠깐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게 저희 유통 비유의 어떤 그 재난 대책의 그런 방법이었었고요. 예,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쨌든 신속성이다, 실효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 유자 차량도 제작을 좀 했고요. 지금 이제 실효성을 제공해서 세탁 차량도 제작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하나씩 추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재난 당하시는 이재민들한테 아픔을 좀 치료해줄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훈님 그 발표 자료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물음표가 있었죠. 사실은 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굉장히 다급하고 혼란스러운데요. 저희 협회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어디서 얻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가 그 CJ 헬로의 이수진 CSV 경영팀장님 모시고 이번 강원 산불 때 큰 역할을 해주시는 CJ 헬로의 그 재난방송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CJ 헬로 CSV 경영팀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재난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일단 발생했다고 하면 그 재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CJ 헬로는 지역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케이블 방송, 그리고 헬로 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이런 사업을 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를 같이 고민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CSV 경영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일 식목일 하루 전이어서 더 안타까웠는데요. 그때 발생한 강원도의 대형 산불 때 저희가 어떻게 지역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또 복귀하면서 또 새로운 모색을 하는 자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보면은 지진도 있고요. 또 올해 태풍이 정말 유달리 잦았습니다. 링링, 니타, 타카 이름도 낯선 태풍들이 연이어 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저희 안타깝게도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이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고는 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국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은 국지적으로 발생합니다. 아까 이재용 교수님께서 스콜이나 굉장히 소규모 재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더 잦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재난 대응 생태계를 맞춤형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시스템이 지역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매뉴얼은 매번 정비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왼쪽 지도에서 보시면 저희가 전국의 23개의 지역 방송, 케이블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면적으로 치면 한 64%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 지역도 있지만 농촌, 어촌, 산촌 이런 도농 복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난에 더 취약한 상황이고요. 이럴 때 저희가 방송은 가장 중요한 안전망 중에 하나인데 그 소식을 우리 동네의 소식을 우리 지역의 소식을 먼저 알기가 KBS나 YTN 통해서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 대응 체제를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기자들이 가장 먼저 뉴스를 알고 또 이 지역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응하고 또 구호하고 그다음에 이후의 복구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역 사회의 일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전사적인 종합 재난 대응 체계를 꾸리게 되는데요. 저희 CRO는 CEO가 맡아서 전사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원 산불 사태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재난 산불이 인제에서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한 20분 만에 첫 번째로 자막 방송이 나갔고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진다 싶어서 재난특보 체제로 전환한 후에는 46시간 동안 생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는 KBS이긴 한데 KBS 입장에서는 이 자원을 산불이 위중하지만 좀 판단이 이번에 늦었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KBS보다 5시간, 6시간도 빨랐기 때문에 일간지에서 KBS보다 낫다, 스테일로 이런 타이틀 나가서 좀 KBS가 공격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당시에 35명의 기자를 투입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점점 심상치 않다. 이전에 양양, 낙산사 이런 데와 버금갈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는 재난특보 시에 그 화면 상단 타이틀을 국가급 재난 강원 산불 이렇게 좀 달았습니다. 다음날 정말 국가재난 사태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런 예측은 사실 틀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에 밀착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걸 맞추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기업이면서 또 지역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또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재난방송이 가장 우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만 머물지는 않았고요.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에도 바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시 토성면 사무소 옆에 천지초등학교가 이재민 대피소가 여러 곳이 있지만 메인 대피소로 됐었는데요. 거기서 바로 또 저희가 지역의 사회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임직원의 봉사조직 사회공헌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에서 바로 구호 캠프를 차렸고요. 거기에서 이재민들이 당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걸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난 복구 활동에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금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재난은 모금방송으로 이루어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번에 강원 산불 같은 경우는 피해도 너무 컸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컸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방송을 진행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산불 중에서는 역대급 성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마음 모아주셨다 말씀했는데 저희도 18억 정도 모아서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도청이 소재한 춘천, 그리고 피해가 컸던 고성과 강원, 속초 이렇게 4개 도시에서 상원 생방송을 진행했었고요. 정말 1,600명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을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그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마음들이 정말 뜨겁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수 임순희 씨나 배우 정준호 씨, 그리고 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좀 동참해 주셔서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산불이 일어나면 당장의 피해도 피해지만 지역의 2차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단 그때 4월이니까 이제 사춘기가 많을 때인데요. 계획했던 여행도 취소하고 또 뉴스로 그렇게 마음 아픈 광경을 보는데 저기 놀러 갈 마음이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예약이나 이런 걸 취소하고 강원도를 찾지 않게 되는데 이럴 때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관광이 봉사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역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60도 진환된 시스템을 가지고 강원 산불에 저희 나름대로 이제 대처를 했는데요. 그거에 저희 임직원이 느낀 바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사실 재난 현장에 격분도 되게 제한이 되고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뭐 철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난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말씀해 달라라고 요청드렸지만 현장에서 일단 요청 주신 거는 전국에서 닿지 않은 구호물품 이거를 다 개인들이 주신 거는 해처분을 해가지고 품목별로 분류를 해야 다시 이재민들한테 갈 수 있는데 그 작업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이 그거 하면서 와 군대 다시 온 것 같다.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 말씀이 바로 정말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참 많고 살만한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신 손편지 그리고 생활비를 헐어가지고 이렇게 꼬깃꼬깃 뭐 5만 원, 10만 원, 뭐 돼지저금통 이런 게 정말 그 상자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군, 드림스타트 등 비롯해서 이제 공무원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고되게 뭐 봉사활동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산불이지만 일어난 산불 속에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최선을 다해 해봤고요. 앞으로 오늘 나오는 의견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더 깊이 있게 지역 주민들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기부자들의 따뜻함 느껴지는 그 장면 봤는데요. 사실은 이번 산불에 저희 희망브리지로 기탁된 성금 362억, 사실은 53만 명이 참여하신 성금입니다. 53만 명이면은 국민 100명 중에 사실 1명이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제회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동안 신문방송사가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그 모범과 배분에 방송사들이 많이 힘들게 계시는데 역시 지역 케이블 방송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이제 오늘 1부 발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오랫동안 저희 협회와 함께 재난구호 대응에 대해서 협력해 오신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재난 활동에 대해서 저희 사회문화팀 이병호 상무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명훈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회공헌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번 강원 산불 위주의 저희 사례를 좀 소개하고 계열사가 또 같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우리 이재용 교수님, 또 양명희 교수님, 또 우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롯데, 또 저는 잘 몰랐는데요. 또 CJ가 이렇게 아주 또 업의 영역이 아주 전문가하신 걸 보고 또 많은 자극도 되고 또 많이 또 생각도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재난 대응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에는요, 지금 재해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기획, 경영 지원, 영업 서비스 이렇게 해서 저희 임원들이 모여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들은 보상금을 낼지 아니면 한다 그러면 얼마가 될지, 그다음에 재난의 유형별에 따른 초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빠르게 결정을 해서 위에 분들에게 체육기능실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구를 보시면요, 저희 현대창구로에서는 구호상금이나 기타, 구호상금 기타가 세탁 구호 차량이 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긴급 지원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서 본격적인 그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현대건설,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업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고상급 기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부터 저희가 해오는 일이긴 한데 가장 쉽기도 하고 또 지금 가장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선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희가 구호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호 유형도 다양할 뿐더러 또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일단은 성금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꽤 많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성금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강원 상부 같은 경우는 제가 15억 정도 저희가 일단은 재무협회에 기탁을 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보시면 해외에도 저희가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특히 개도국에 엄청난 지진이나 여러 피해들이 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대표 활동 중에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하고 있던 것들이 세탁 구호 차량 활동입니다. 저는 06년도부터 세탁 구호 차량을 처음에 재구협회와 같이 개발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3대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06년도에 5톤 2대, 13년도에 7톤 한 대에서 3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한 대가 추가 제작해서 올해 12월에 한 대 더 해서 총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세탁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세탁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간 저희가 20만 5톤가량을 처리했고 7톤 같은 기준에 보면 대용량 세탁기, 그 다음에 대용량 건조기가 있어서 바로 현장에서 옷을 맡기시면 그 다음 실전 시간대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현지에 호응이 좋아서 이 부분도 저희 그룹이 처음부터 핸드십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긴급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기아차 현장 조직이 위주화 되어서 한 40~50명 가량의 서비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차량 복구, 서비스, 여러 가지 무료 세차 등등의 차량 관련된 지원뿐 아니라 그다음 생필품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양사가 나가다 보니까 꽤 많은 인원들이 많은 지역에 저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4월 4일날 일정 그때 그 산불이 정리되고 난 뒤에 제가 긴급하게 결정한 것이 그 당시에 그 뉴스가 계속 나오기를 현지에 많은 그 관광객들이 이제 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기를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강원도 저희가 지금 콘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2박 3일 그리고 강원도 상품권, 강원도에만 쓰는 상품권을 일단 선착순으로 일단 주는 걸로 해서 현대차 약 한 1000명, 기아차 500명에서 가족으로 따지면 6000명 가량이 저희가 찾아갈 수 있도록 6월달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당시 그 무료로 저희가 직원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입장에서는 휴가도 쓰는데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가고 회사에서는 숙박과
상품권을 주고 또 직원들은 기왕에 갔으니 그 지역에 가서 또 세이브를 한 비용을 가지고 또 현장에 그 지역에 가서는 또 여러 가지 구매도 하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직원도 굉장히 만족했고 또 지역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향후에 또 어떤 지역 경제에 있어서 우리 직원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굉장히 서로 우리 회사가 부담만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좀 말씀드리면 어린이 재난 방조용 병 안전호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런 모델인데요. 안에는 에어백과 보대가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처음에 개발한 것은 포항 시민병원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3,000개 만들어서 일단 지금 포항 경주 지역에 3,000개를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배포를 하면 학교 의자 밑에 아이들 밑에 이렇게 비치가 될 거고요. 이제 지진이 벌어지거나 또 위험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비스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비스는 우리 회사의 우리 그룹의 물류회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구협회하고 협의해서 1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호 물품을 무상으로 저희가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여 톤 물건을 저희가 무상 운송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 체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여기 지금 그 일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이 오셔서 여기서 지진 3부터 지진 6까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빠듯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협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자기 어떤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또 사실 어떤 수해도 있을 수가 있고 화재도 있을 수가 있고 지진도 있을 수가 있고 재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알려주시거나 공부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맞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계열사도 많으니까 계열사별로 좀 특성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살펴주시면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이 다른 그룹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사장님께서 너무 소박하게 좀 겸손하게 발표해 주셨네요. 사실 현대그룹차에서는 최근에도 저희가 현대글로비스가 후원하는 지진 체험관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풍수의 체험관을 개소식을 앞두고 있고 지진 체험관은 작년에 개소했죠. 네. 그리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매년 희망하우스라고 모듈러 주택을 그 재난 피해 이웃들한테 재난 피해를 입고 복구되지 않은 그 이웃들한테 전달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1부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자장이신 양명희 교수님 모실 거고요.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현대자동차의 이영 상무님, 또 롯데홈쇼핑 정윤상 상무님, CJ헬로 이수진 팀장님, 서정환 한림대학교 교수님, 인천대학교 이찬길 교수님, 그리고 정말 중요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저희 고성군 재난관리 실장님이신 고광선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고광선 실장님께서는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이번 산불을 다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니까요.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자장이신 양명희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일부 종합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제, 우리 이재용 교수가 발제를 했고, 우리 세 분께서 사례 발표해 주셨는데요. 토론은 오늘 발제하지 않으신 세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림대학교의 서정환 교수님, 오전에 인사 좀. 네, 서정환 교수님. 네. 이창길 교수님, 인천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청에서 지금 강원도 산불 사례를 많이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고강선 식장님 모셨습니다. 네. 먼저 세분 그 토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종합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 또 이 사례들 갖고서 서정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림대학교에 있는 서정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해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못해서 전문가 선생님들 오늘 발표, 그 다음에 기업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말씀 많이 듣고요.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제 한림대에서 일본어 연구소를 맡고 있는데 그 HK 플러스라고 인문학 한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 인문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인문학센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역의 인문학을 이제 확대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올해 여름에 그 산불 관련해가지고 그 학술 행사랄까요? 학술적인 건 아니고 그 포럼 같은 걸 그 동시에서 열었습니다. 네, 아마 저보고 여기에 오게 한 건 아마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3.11이 일어났을 때, 3.11이 일어나기 한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제가 세미나에 한 2달 정도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사실 돌아오고 비행기 타는 전날 새벽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본의 생활이 좀 길어가지고 사실 저는 지진에 대해서 전혀 공포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섭다고 하는 지진이 끝난다면 아주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라고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강원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 문알고 있던가요? 뭐 앞에서 막 그냥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갔더니 일주일 전에 제가 탔던 비행기를 탔던 공항이 이제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거 보고 이제 놀라서 동경이라든지 뭐仙台라든지 있는 지인들한테 바로 전화를 했는데 동경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연결이 안 됐고요.仙台 같은 경우는 한 2주 가까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소식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트위터라고 하는 걸 시작해가지고 후쿠시마 사는 사람들, 그다음仙台 사는 사람들의 실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트위터를 가입해가지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제가 얻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하고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정말 그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데까지는 신경이 안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쿠시마라고 하는 데는 강원도하고 좀 닮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기본이 농업입니다. 농업을 하는 데인데 지금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베 정부에서 농민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있다, 못 돌아간다 라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딱 하고 법적으로 뭐 법률 개정해가지고 수치를 올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농민으로서 농토를 잃은 사람으로서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보고 많이 느끼고 있던 찰나에 또 뭐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도 올 테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만 오늘 발표를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연구자신 두 선생님은 이제 재해라고 단어를 쓰시고 기업에서 오신 세 분께서는 이제 재난이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다른데 일본에서는 재난 그러면 이제 인재 쪽이 있고
이 재해라 그러면 이제 자연재해 쪽에 가까운 건데요. 그 저번에 이제 여름에 강원도 했을 때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피해를 입으신 이장님 오셔가지고 워크숍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도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와가지고 구호품도 주고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 그 이장님 그 아픈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물어보시던가요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중간부터 이제 우시는 거예요. 복합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는 요는 이제 50년 동안 산 집이 본인 앞에서 이제 불타고 있을 때 사람이 이제 마음에 느끼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제가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실 관심이 갑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재해가 났을 때 바로 구호도 해야 되고 구조도 해야 되고 뭐 살 수 있는 집도 바로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되고 음식이나 모포나 뭐 담요나 물도 드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 봤을 때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도 두절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상사태를 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여기 복구라든지 회복이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타겟에서 삼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건물이 다시 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내가 살던 집이 아니고 새로 살게 되는 집이고 어떻게 되면 60, 70 되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집에서 적응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이제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재료도 중요하고 그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제 인문학의 애기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인문학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회에서 점점 이제 사람의 존재가 가벼워지고 투명해지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좀 가려지는 면이 있는데 결국 이제 지역이 당한 거지만은 또 그 사람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뭐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어떻게 그 위장님은 이제 참고에 있었습니다. 옷이 제대로 된 것보다 자기가 대단을 당했다는 재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것 말씀드리면 똑바로 된 옷을 한 벌 입고 나가고 싶은데 똑바로 된 옷이 없답니다. 구호품으로 받은 것이 누가 봐도 이제 재해를 입었다는 이제 티가 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서러워서는 이제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를 들어서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고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 저희 똑같은 입장인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좀 그 분류를 정리를 해가지고 매뉴얼이 좀 그런 걸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재해가 터져가지고 아주 정신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전문가 영역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도 단순히 그 돈을 내거나 하는 거 말고 좀 더 사람과 사람으로 접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랄까 아니면 지침이랄까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전문가 쪽에서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 일반 시민으로서는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시민의 한 입장에서 본인이 일본 시대에 경험한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해 났을 때 그분들이 느끼게 된 마음의 상처 또 우리가 전문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재난 치유의 특성을 잘 말씀해 주셨고 시민 입장에서 이런 재난을 어떻게 잘 대처하시겠는가 전문가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 주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교수님 생기고 네, 인천대 도정자학과 이창희 교수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토론을 부탁을 받고 제공을 받더니 지역 회복이고 이제 협력 내용이 있어서 이제 레질리언스 공동체 중심의 지역의 이제 재난 이전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가는 회복력을 설명해야 되고 신뢰한 네트워크 규범이 기반이 되는 실제적인 협력자 거버넌스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로 왔었는데요.
또 보니까 이제 아까 시작할 때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국회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법제도적인 거를 한번 더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해고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한번 생각하게 되면 재해고법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또 의원분과 관련된 규정들, 또 뭐 넓게 보면 자원봉사법들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필요한 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개선, 개정 좀 아니면 새로 만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재해고 기관 및 인력, 이게 활동하시는 이제 현장 활동가 분들에 대해서 또 기관들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거를 한 영역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조직이나 인력 체계에 대해서의 명확한 규정에 대한 것들을 사실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시행령이나 어떠한 조례나 이런 쪽으로도 세분화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고협회 같은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되어 있고 구호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고 두 개 기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민간단체들은 뭐 역량을 갖추면 인정해서 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고 사실 재해고협회도 또 적십자사도 여기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나 구호지원기관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인력이나 장비나 교육이나 훈련, 홍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기관들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기관들이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운영비로 쓴다라는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공익기관인지 수익기관인지에 대해서의 혼동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나 구호지원기관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기관으로 법령에 상위법령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위상에 갖춘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이어서 이제 재정하고 자원 활용 같은 게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관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국가가 갖고 있는 장소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 장비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재난 시에는 활용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민간단체, 민간의 뭐 이런 재해고에 활동하는 기관들이나 그런 분들이 공공의 그런 물적 지원을 받기는 장소나 공간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거의 희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재정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고기금, 뭐 지자체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은 행안부 예비비, 아까 얘기했던 기재부의 이제 예비비를 얘기하면은 기재부 같은 경우 예비비를 만약에 쓰게 되면 나중에 국회에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 검증받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금의 활용에, 재원의 활용에 있어서 제약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법령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재해에 있어서의 치료나 보상이 필요한 피해자들한테는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보호기금이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쓰고 있지만은 좀 더 폭넓게 더 쓸 수 있는 범위가 법령으로 좀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재난 예산으로 예방이나 복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용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전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범위, 정확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재난의 현장에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은 뭐 사전 분석이나 이런 정보체계, 지시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법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하고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령에 명시된 기관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대응 훈련이라든지 각각의 이제 어떤 현장에서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부분, 민간 부분이 협력해서 훈련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구조기관들이나 각자 공공기관끼리 훈련하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훈련 상호 체계가 잘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훈련이라는 것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한번 해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할 시에 좀 더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피해자 중심의 복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훈련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직 좀 부분이 좀 법적인 부분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민교육이나 안전문화 활동을 법령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민간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또 왜 그러냐면은 재정이 없어서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는데 교육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이거 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이나 시민교육을 재난안전교육이나 재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긴급구조기관이나 구호지원기관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또 그리고 재해보호 활동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직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 표준이나 이런 데에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현장 활동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직업으로서 현장 활동가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상위 법에서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업무 및 협업에 있어서도 좀 재고 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날 밤 몇 시까지 물자를 하면은 신청을 하면 다음날 새벽에 물품이 집 앞에 배달이 되잖아요. 그러한 체계에서 우리는 또 현금 지원도 재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피해 지역 가면은 피해자분들이 이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한테 맞는 것 좀 달라. 왜 이렇게 해결된 거나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물품들하고 너무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원봉사자 분들도 공식적인 기관에 등록하고 오신 분들은 보호활동에 그분들은 이제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민간기업에서 또 다른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피해나 부상이나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한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분들한테도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재해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더 큰 피해가 있을 때 의사상자의 대우를 해줄 수 있느냐? 한번 법령을 찾아가서 보면은 의사상의 대상에는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으로 가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협력 체계에 대해서 민민 아까 말씀하셨던 민민 협력 체계에 대해서 법령에 보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재난적 선포나 재난사태 선포는 3번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자원이나 물자 인력 동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과의 협력 체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호 계획이나 어떤 구호 계획을 만들 때 지방정부의 조례에도 민간하고 협력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상위법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 평가 체계는 제도적인 건데 평가 체계는 재난관리 사업평가가 있고 재난관리 기관평가가 있고 전공평가가 있는데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갖춰지고 있는지 몇 번 찾아갔는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호 활동에 참여하시고 어떻게 체감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평가 부분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넣어가지고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국회에 와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국회에 와서 많이 생각을 하신 것으로 법제를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법전공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난관리에 관련 법도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 보게 되면 조직인력체계, 재정자원, 지방된 정부의 재정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교육 역량 강화의 문제, 예산 지원의 문제, 그 다음에 재해보호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직무에 관련된 문제, 업무, 협약, 또 의사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 또 민관 협력에 대한 문제, 또 평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법령에는 명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좀 더 아마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말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발표 고강선 실장님 고성군청에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청의 주민복지실장 고강선입니다. 먼저 이제 건의 내지는 말씀드리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성원해 주시고 운동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이 지금 오늘 기업 이제 세 분 대표로 오셨지만 그 여러 이제 기업에서 이제 후원해 주시고요. 또 이제 그걸 총괄적으로 주관해 주셨던 이제 오늘 이제 행사를 주관하셨던 제구역회 사실은 늘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그 민간안전부에 이제 우리 그 김범석 과장님 계시지만 이제 우리 그 김영석이가 이제 고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그 산불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선박자가 다 맞아서 좀 복구가 빨라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성금 모금에 관한 거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성금이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그 8개 기관이 모금한 게 전체 506억 9천만 원이 이제 모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액수 아까 이제 여러 이제 그 우리 이제 발제자도 그렇고 이제 기업에서 얘기하셨지만 이 금이 엄청나게 이제 제일 이제 역대 수준에서 이제 모아져서 이제 저희 이제 이재민들이 상당히 이제 그 많이 그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좀 추억은 잊어버렸지만 어떤 이제 재정적인 거, 또 금전적인 건 상당히 이제 보충이 많이 됐다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이재민들도 이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잘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 보니까 더 이제 관심이 높아졌고 언론 방송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준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비근한 예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2018년도 3월달에 이제 그 화재가 났는데 그 이재민이 이제 5가구가 이제 전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구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금 모금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적기 극소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의 한 분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게 이제 작년하고 1년 사이에 이제 차이가 그렇게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은 다 탔지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도 못 받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소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성금에서. 그러면 이제 차이가 이게 이제 그 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화재가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그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보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뭐 일반 그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데서 성금으로 줄 수 있는 한도를 좀 이제 아까 불법이 이제 누가 이제 그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이제 그 1,300만 원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결정됐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좀 바꿔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걸 판단해서 그 기금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환선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재난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줄 수 있는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어떤 그런 걸 여론을 듣고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기금화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560억이 들어왔지만 그걸 좀 정리를 했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그 작년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도 못 받았으니까 이제 그분들도 올해 와서 저희 이제 근처에 와서 왜 올해는 8천만 원 주는데 왜 한 분도 안 주느냐, 좀 나눠주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그 이 구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도 이제 그분들은 올해 이제 저희가 그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인데 뭐 그 쌀도 뭐 조금 줄 수도 없고 근데 저희가 민간 어떤 그 교회 단체에서 이제 받은 거를 나중에 이제 한번 준 적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직접 기획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기획을 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민간에서 바로 이제 줬던 이제 그 저기 종교자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그 좀 제도적인 법을 좀 개정해서 그 좀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한정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오늘 이제 주제가 민민 협력 관계를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제로 해서 이제 토론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에서도 상당히 이제 지원해서 이제 아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업에서 이제 주는 이제 그 부업 키트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각자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이제 같은 재해가 났더라도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좀 좋은 걸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B라는 사람은 조금 이제 품목이 하나가 적은 걸 이렇게 받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또 불만이 또 생깁니다. 사실 이런 거를 사실 이제 우리 민간 그 이 기업을 이제 다 총괄하는 재해구협회에서 어떤 통일성 있는 걸 가지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어떤 같은 재미에도 불만이 없게끔 이런 게 좀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그 저희가 한 2개월 동안 한 45일 정도는 거의 뭐 집에는 못 가고 이제 거의 뭐 현장에서 이제 뛰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시 직원 한 50여 명 되는데 중국시까지 포함해서 거의 뭐 직원들이 뭐 그런 어떤 뭐 업무는 전혀 못했고요. 이게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가 이제 상황 정리를 하고 한 12시 1시 돼서 가면 대피소에 나가서 이제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이제 애기 엄마인 여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한 뭐 애기가 한 2살, 3살 이런 분들도 이제 근무를 같이 했는데 보면 이제 책상에서 이제 그냥 졸고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졸고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도 좀 그 민간 영역에서 같이 이렇게 그 협조를 하면 이렇게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 좀 이렇게 그 재구호가 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재구호협회가 사실은 그 시도 조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본부의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저가 이제 감사 인사를 한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직원이 얼마나 많지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기업에서 어떤 그런 그 뭐 성금이 되던 국가에서 일단 얼마 이렇게 이제 그 보조가 되던 그래서 그 하부 조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시군구가 아닌데도 시도 단위까지만 좀 이렇게 하부 조직이 있어서 급하면 물론 이제 아까 그 이제 우리 롯데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바로 사건이 나고 그 다음날 이제 구호품이 오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 사실은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있다가 요 섹션이 끝나면 이제 저희가 그 동영상 하나 조금 5분짜리를 하고 보실 텐데 거기 보시면 상당히 일급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1차 일시 대피소로 썼던 천지초등학교 그 대피소가 거기 한 200명이 모였었는데 거기 불이 닥쳐서 다시 이제 또 제3의 장소로 이제 대피를 하는 그런 과정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 어떤 시도 단위의 그런 조직이 있으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고 또 중앙정부서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오늘 이제 민간기업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재난 그 구호 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산불 현장에서 직접 아마 그 업무를 하시면서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배분의 문제 말씀해 주셨고요. 배분이 일관성이 없다. 해마다 다를 수 있고 전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거기서 오는 그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의제기나 이런 문제점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난기금이 많이 모일 때는 좋은데 또 안 모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금의 필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이것 위해서는 법제도가 좀 개정되지 않겠냐 얘기했고요. 또 현장에서 구호 키트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이런 문제점들 누군가는 중앙에서 좀 같이 협력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기금의 문제, 물품의 문제가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배분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재해구협회가 사실 민간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전국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 일을 좀 신속하게 하는데 좀 어떤 한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의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세 분의 토론해 주셨는데 우리 발표해 주셨던 이재희 교수님, 그다음에 또 토론해 주셨던 세 분께서 한 1분씩만 이렇게 또 오늘 여기 토론해 주신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코멘트를 뭐 이재희 교수님 나중에 잠깐 해주셨어요. 네, 2부 책임 맡으셨으니까 2부 때 교수님 좀 감안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회 발표해 줬던 우리 기업의 우리 롯데, 홈쇼핑, 또 CJ 헬로, 현대자동차 화면 한 번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앞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활동이 그 생존의 요건으로 지금 현재는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제 국회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 고민이 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원금이라는 게 사실은 사전에 지정금 형태로 미리 모아놓고 그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말씀했을 때 쓰면 좋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사실은 그 복지기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들이 지정기구와 국정기구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금액을 낼 거면 법정기구 형태로 후속 조치로 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사전에 어떤 지정금을 모여서 낸다라는 것들이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의연하게 좀 만들어지게 되면 좀 더 공격적인 어떤 그 기구 정책들을 좀 만드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재난방송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재난 약자의 범위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게 이재훈 교수님 자료에도 들어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좀 잘 아시겠지만 그 이를테면 국내 거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65만 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하면은 뭐 어디에 거주할까 이런 거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태원, 뭐 서울 이태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보면은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농촌에서도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 시에는 이런 뭐 외국인 분들, 여행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음성 안내 방송이라던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이라던가 또 이 국내 외국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시대에 이런 위급 시에 뭐 지난 방송의 자막 같은 경우가 영어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예를 들면 중국어나 베트남으로 확장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진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또 정부 뭐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돼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저도 천신초등학교에서 저희가 4월 말까지 꼬박 25일 동안 좀 머무르고 저도 한 열흘 정도는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제기되지만 그 현장에서의 구호품의 미스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저도 있었고 너무 그 아까 뭐 고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항의도 많고 그래서 참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겹침이 없게 좀 배분이 되면 좋을 텐데 현장에서는 너무 애로가 많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혹시 옷 같은 경우가 아마 가짜 뉴스는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뭐 이재민들이 뭐 헌옷이라도 있으면 좋다더라 이런 게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 돌다 보니까 너무 옷이 많이 왔는데 옷은 사실은 뭐 남녀노소 차이도 있고 그 취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너무 아까운 옷을 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소화되기가 어려운데 고소공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들 좀 스마트한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런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세 번째는 뭐 사람의 문제도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반려동물까지 생각하겠느냐 하겠지만 천진초등학교에 보면은 고양이를 위한 임시거처가 이제 그 대피손수인 체육관 밖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려오지 못하니까 그 강아지나 개들은 매일 밥을 주러 이제 이재민들 주민들이 나가 왔다 갔다 하신다고 또 고생들 하고 마음을 많이 쓰셨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 폐사된 가축의 수만 이제 42,000명이라고 관련 지난 동물 구호 단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이 시대에 그런 것까지도 좀 안비해서 같이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임직원들, 직원들을 보내서 굉장히 돕는 게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간에서 와서 많은 또 사실 굉장히 가로하고 있는 공무원들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을 빼서 현장에 보내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들 주어진 일이 굉장히 빡빡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일하지 말고 그분들 일하지 말고 가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쉽지 않고요.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할 만한 부모이나 직원이 회사는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주말에 와서 자원봉사를 권유를 할 수 있대 회사에서만 자원봉사를 가라고 하면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특급 문제, 고도의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52시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는 민간이 잘 돕고 싶어도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들이 도울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인력을 동원해줬기는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드는 생각은 크게 저희 그룹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망이 촘촘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재해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기업이라든지 사회 관심이 더 모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업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경쟁하는 요소도 있고 힘내하는 요소도 있을 텐데 경쟁하는 요소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가 되든 아까 글로비스가 되든 현대 엔지니어링이 되든 각자의 어떤 업에 맞는 일들을 좀 잘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만들면 좋겠고요. 협력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이거 지금 어떤 공동의 어떤 그 재개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구협회가 또 우리 행정협회, 우리 해안부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우리 민간들이 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혹은 조건들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키트 좀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부키트 만들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자꾸 만들어서 주민들 불만을 사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재구협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구협회가 다른 어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현재 지부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린이 재단이 되든 어떤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사회 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강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이 생겨서 의논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바쁘시고 너무 지금 일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재구협회에 정책적으로나 내가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민민 협력을 위한 재구협회의 협력 체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플로어에서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2부가 또 있기 때문에 혹시 2부에서 뭐 좀 일부에 나왔던 얘기라도 종합 토론할 때 또 좀 같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1부에서도 한 분만 할까요? 네, 저기 지금 윤 총장님께 딱 두 분만 하죠.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아시아 태평양 재난관리협회라고 하는 아시 지역에서 재난대응 보호 단체 민간 FSI라고 불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30일간 강원도 산불 고성군 소성면 폐렴마을에서 거의 생활 했었고요. 그때 고성군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 하나랑 좀 정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아까 롯데 정의상 부모님께서 PTP 하셨을 때 민간 집단 대피소의 폭락이 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사생활 보호나 이런 점이 있다고 했는데 일본 쪽에 제가 지금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왔는데 개념 같은 게 그 시게루 반시의 그 PPS 그 페이퍼 파티션 시스템인데 그게 꼭 사생활 문제는 좀 아닙니다. 되게 일본 재난 났을 때 그 설치되는 시기가 여름에 그 태풍이라는 거 왔을 때 보온 가스파는 시기고 그런 그 대피소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냉방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2층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위에서 찍은 거지 실제로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막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생활 부분들은 조금 그거 하나만 단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으면 다음번에 혹시 또 설명을 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 아마 이하태형 재난에서 나왔던 사진인데 또 실제로 위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수진 분께서 이렇게 재난 대피소에서 있을 때 반려동물 얘기도 참 이제 분명했는데 일본에서도 재난 대피소에 있을 때 반려동물들이 들어왔을 때 일본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도 출동을 하고 나갔을 때 재난 대피소에서 반려동물만 또 별도로 빼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민간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주제가 이제 민민협력이다 보니까 민간 쪽은 제가 얘기는 안 드리고 민민협력 쪽에서 오늘 이제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일본은 현재 세마라고 하는 소셜 인플루언스 매니지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본의 한 17개 대형 기업들하고 NPO에서도 가고 협력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어떤 재난 대응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세마라고 하는 그런 얼라이언스에서 기업 현재는 야후 접근이 그거를 맡고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체계들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기업들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이제 회사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각각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금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어떤 협의체나 지금 뭐 제휴협회라고 해서 정말 기업 쪽에서도 어떤 같이 협력을 하고 기업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갖고 NPO한테 분업을 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부장님 질문. 제가 이사 윤수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실패한 말씀하신 한과 반, 이제 국민을 하는 국회와 정부 사이의 협력 관계, 그다음에 한민에서는 반이 특히 민을 견제하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견제가 아니고 지원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민과 민에 있어서는 이 개혁과 같은 단체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물론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은 물론 이익 창출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의 영향력이 사회에 커진 만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권력이 커진 만큼 책임과 의무도 같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 공헌과 사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기금화하고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해보호협회가 아주 고민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중에 문제를 마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금화는 기금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보유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협의 법만의 문제도 아니고 재협만의 문제도 아니고 온 국민의 문제뿐만 아니고 재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유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금화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뿐만이 아니고 모금을 어떤 때는 많이 되고 적게 되는데 모금을 많이 했을 경우 재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습니까? 얼마 모아줬다. 그 돈 왜 우리 안 주고 니네들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기금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리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금화라고 할까 보유금이라고 할까 보험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지불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법과 지금 같은 국민의 인식하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합의가 돼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지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과제 중에 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금 재난이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법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지혜를 갖는 것도 국민적 합의에 따른 재고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힘이 없어서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이것도 같이 법과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너무 장황히 말씀드렸나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세님 제협의 이사님도 당연히 하실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신 걸로 하고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본의 사례, 일본이 재난, 재해가 많이 발생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일본의 경험을 많이 배워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기업들의 협력 체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련된 것을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법적, 제도적, 또 경제단체 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조직이 되든지 간에 기업에서 오신 분들 좀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관 협력할 때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게 동등한 입장에서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 주도가 되면 우리는 관이 하는 것을 쫓아가고 거기 하는 데대로 좀 이렇게 의뢰 입장에 서게 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재협의 문제는 기금의 문제, 지혜의 문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 제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꼭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일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발표자 또 토론자분 다 감사드립니다. 일부 전체 발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4시 20분까지인데요. 15분이요? 네, 죄송합니다. 4시 15분까지니까 음식물이 안쪽으로 반입이 안 됩니다. 밖에 저희가 커피랑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드시는데요. 사실 오늘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그 선물에 대한 영상을 5분 동안 압축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지금 틀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휴식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시 15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